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왔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지수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고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아닌데 밸류업 지수에 새로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건 KB금융 하나 좀 있고요. 물론 기아는 별도이긴 한데 기아도 지금 아마 매수를 하시면 7%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KB금융도 좀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름 의미가 있을 때 그래도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연말에 배당도 받고 주가 나중에 상승하는 분도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은 두 종목이 좀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KB금융하고 기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건 제가 직접 언급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꼭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보답을 줍니다. 자, 그런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연말이니까 온디바이스 A, CXL, 반도체 후공정 이쪽 관련해서 분명히 어때요? 매기가 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CES도 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또 브로드컴이 어때요? 상당히 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렇게 이슈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쪽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올해 사실은 연초에는 또 이것이 전부 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움직이긴 했으나 지금 와서 보면은 제일 주가가 안 오른 분야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원전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BHI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 자, LG노텍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적 차트만 한번 살짝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3쿼터 이 정도 수준이 가장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에 사셔가지고 지금쯤 매수하셔가지고 어때요? 예, 1쿼터, 2쿼터 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반등이 올라오면 그때 바로 어때요? 수익 실현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아이폰 출시 나오는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6월달 전에 대부분 여택이 돼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기대가 뭐라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그냥 꼬꾸라져서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그래서 벌써 연속 2년 동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원래 그렇게 선반영한 것들 우리가 작업하는 걸 또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뉴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중 갈등 심화되면 LG노텍,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 관련된 우리 이제 부속품들을 갖다 결국은 납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장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뉴스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LG노텍이 하는 것도 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 메인이 아이폰 관련된 어떻습니까? 카메라 모듈, 그죠?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후면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투자할 때는 방식이 어떻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포인트 잡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6개월 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면 그냥 대략 수익 실현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잖아요. 다만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 시간을 갖다 여러분 투자하는 것도 투자해서 아주 기본적인 중장기 포트폴리오 가져갈 때 포인트다. 제가 요즘 최근에 중장기 포트폴리오 몇 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LG전자라든지, LG노트라든지, LS엘렉트릭이라든지 그런 것들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어떻게 묵직하게 넣어놓고 있을 때 나중에 또 답을 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중장기도 좀 있어야 되고 전 장기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중장기하고 스윙 거래할 수 있는 단기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또 아주 초단타 칠 수 있는 또 단기 포트, 이런 것들 구성해 나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에도 종류가 있고 속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실적 부분도 어때요? 이렇게 올라갔다 꼭 쭉 빠지는 이런 겁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4쿼터, 1쿼터 같은 경우가 상장이 안 좋았다가 바닥치고 턴 이렇게 돌아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난해보다는 조금 양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트렌드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주가라는 것이 계속 괜찮으려고 그러면 YY 성장이라든지 QOQ 대비해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LG노텍의 투자 포인트는 그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 말부터 3분기 여기 그죠? 2쿼터, 3쿼터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아니 아이폰 뭐 관련된 우리가 그 납품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당연히 선제품을 당연히 납품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실적이 좋은 거고 4쿼터까지 어때요? 실적이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폰 판매가 잘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4쿼터까지 이어져 가는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4쿼터 이 부분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쿼터, 3쿼터, 그럼 선반영은 언제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3월부터 한 6월, 요 사이 정도의 동사의 전반기에서 피크점이 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유하고 가시면 좋지 않나. 또 매력적인 건 뭐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PER도 낮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PBR도 상당히 낮은 구간입니다. 빈 공간도 차트적으로 봐도 빈 공간이 넉넉하게 있고요. 그래서 아주 높이 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 6개월 동안 보유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만 보냐 지금 16만 9천 원 뭐 이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어때요? 23, 4 이 정도 되면 괜찮습니까? 뭐 이 정도면 전 충분히 저는 중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갈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길어야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 생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료도 충분히 이제는 하방으로 내려가서 더 내려갈 부분은 없는데 매수 포인트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좋겠어요? 당연히 여기 22이동 평균에서 아랫방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1이평 하방에서 매수 샀다는 건 한 달치 부분에서 저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1월 저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도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1월 한 중순쯤 가서 공략해도 좋은데 이게 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관련된 부분만 생각해주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LG노텍이 좀 하고 있는 것들이 내년 2025년도에 좀 가시적으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또 FCBGA 쪽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성장이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좀 더 괜찮은 성과가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매출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이런 내용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길게 3개월, 4개월 보고 그러니까 내년도 한 4월까지는 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기 최소 222 이동평균선 있지 않겠습니까? 요 윗단, 요 구간까지 한번 보고 가는 것들이죠. 어쨌든 이 안에서만 놀아줘, 위에 단에서만 올라와주면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충분합니다. 사실은 뭐 32,000원만 올라와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만 원만 올라와도 어떻습니까? 2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설정하셔도 좋아요. 무너진 자리도 어떻게 되면 20만 원에서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그 윗단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단, 2단으로 생각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20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고요. 또 그 다음에 더 길게 보실 분들은 23 이 정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연말입니다. 자, 연말에는 보통 온디바이스에 내년도에 어떤 신제품이 또 나올 거고, 2025년도에 각광을 받을 건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CX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반도체 팹리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팹리스 같은 데 회사들도 어때요? 그거 관련된 팹리스 업체들이 주가가 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것들은 오리지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 식의 반도체를 갖다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상용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브로드컴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최근에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래도 이 종목이 뭐 적자 기업이면 맞아요. 대부분 여기 있는 거 흑자 기업 없어요. 자, 퀄리터스 반도체 이런 것들은 CXL, 온디바이스의 칩넷 이것까지 다 관계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그건 TSMC의 밴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디바이스에 또 이 SSD 관련돼서 돌 때는 또 에이징랜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이제 퀄리터스 반도는 PCLE 6.0 있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탁월한 또 특허도 보유하고 이거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PCLE 보면 P램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퀄리터스 반도체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후공정 하면 뭐 시그네틱스, 리노공 뭐 이런 것들이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온디바이스 AI 이쪽 관련된 부분이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달려있는 팹리스하고 협력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주는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구현해내는 회사가 또 가온칩스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또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생각해보면 ISC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ISC가 SKC에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SKC하고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경영 능력이 또 ISC하고 같이 연관돼서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SKC 앱솔루스가 유리기판이고, 거기에 또 ISC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테스트 소켓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같이 연동돼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에 보면 ISC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투자 포인트는 제가 뒤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에이징랜드, 카리타스 반도체, 리너공업, 가온잽스, ISC를 한 번 정도씩은 이제 체크할 때가 됐다. 이것도 바람 불 때, 이게 유행이 돌 때 해야 되는 것들이지, 유행 안 돌 때 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자, 그래 생각해 보면, 유행이 도는 구간 언제습니까? 항상 보면 1월 정도 전후에서 가장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좀 과감하게 좀 포인트를 잡고 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월 말부터 제주 반도체가 한 두 달, 세 달 동안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자,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내용이 엄청나게 탁월해 주가가 400%, 500%씩 올랐을까요? 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또 한번 또 2025년 CES를 기대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즌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의 뭐 CXL 관련된 거는 그때 도는 거예요.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시즌적으로 돌아간다.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겨울 오기 직전에 사서 지금 같은 경우에 큰 또 수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즌적으로 좀 있고 바이오 관련돼서도 또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은 또 CEO가 나가면 또 발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좀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충분히 보고 가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고 퀄리터스 반도체 오늘 뭐 이 차트적으로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조금만 올라서도 막 크게 어떻게 7% 올랐잖아요. 그럴 생각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 높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한참 또 관심 받을 때는 이 윗단으로 이제 훅 올라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쪽 121 이평 윗단까지는 충분히 찔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기사를 봤거든. 여러분 P램 기사는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P램이 뜬다, 뭐 이러고. 그 관련된 것들 생각해보면 이 회사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비중을 높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비중을 좀 골고루. 일단 내가 전체 이런 분야에 전체 포트폴리오에 내가 한 20%갈 거야. 그러면 한 4종목 골라서 한 5%, 5%,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온치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4만원쯤에서 한번 이제는 좀 바라볼 때가 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평단 조절이 조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는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2분파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저도 지금 약 한 달 반 정도 들고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보면 이제 11월 들어오면서 이게 매크로가 좀 안 좋았잖아요. 조금 우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 번에 이제 끝날 내용은 아니고 제가 볼 땐 지금 12월 이제 크리스마스죠. 보통 25일 이때부터 한 1월 한 20일 이 사이에 이제 돌아가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 오늘 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 드린 건 다 이때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55,000원까지는 보고 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기다리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즌이 오기 전에 매수한 거 있잖아요. 항상 주식이라는 건 먼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먼저 사서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중간에 매크로 깨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적당하게 잘 보고 있었던 종목임이 틀림없습니다.
가온칩스는 그 삼성전자 관련된 그 팹리스 기업들 디바이스 만들 때 그것들을 같이 연합해가지고 완벽한 또 그죠 파운드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뭡니까 가장 탑 티어로 있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자, TSMC의 밴더입니다. 그래서 TSMC 잘 나가고 뭐 이런 내용 나올 때 한번 쭉 올라줬잖아요. 요거 뭐 나쁜 시그널은 아닙니다. 요번에도 나쁜 시그널은 아니고, 제 생각엔 조금 더 이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무튼 요거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기술적인 플랜은 뭡니까? 여기 21일평 여기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기서 공략하고 가시면 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일단 기다려 봐야죠. 오늘 너무 튀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현재 지금 최근 돌아가는 게 브로드컴 때문에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요. 추격 매수 하는 것보다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갭 상승이 뜨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 돼요?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시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놓쳤다 생각하면 보통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보통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개념으로 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놓치면 또 너무 아쉽잖아요. 돈이 있을 땐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리노공업,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ISC 쭉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죠? 눈치를 못 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중에 뭐 리노공업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ISC가 뭐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ISC 잘 나가고 있으니까 리노공업도 잘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좀 이런 건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요. 둘 다 좋지는 않아요. 그닥 예상치가. 그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달려가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익스펙테이션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치고는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 다 치고 올라왔어요. 자, 다음번 돌릴 때 들어오는 자리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다 예를 들면 턴어라운드 하는 시그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분명하게 61일평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 어딘가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래쪽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 시그널이 좀 보이십니까? 예, 이 시그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냄새를 좀 잘 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방은 어떻게 돼요? 경직되는 시그널들이 충분히 들어와 줘 있어서 다음에 눌릴 때는 17만 원 언더 혹은 16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그날 매수 공략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C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그 SKC가 인수한 다음부터 상당히 ISC가 좀 괜찮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리기판 이슈도 있고요. 어제 SKC 같은 경우는 저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방송을 했고요. 유리기판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뭐 많잖아요. 뭐 그 우리 HB 테크놀로지도 있고 필옵틱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기판 관련된 진행을 할 때 결국은 그 유리기판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거 ISC가 같이 비즈니스를 같이 해서 또 잘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쪽 관련된 부분이 ISC가 4분기 실적 그닥 좋지 않습니다. 2025년도 2분기, 3분기가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저거 또 이등평균선 다 크로스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분명히 한번 눌려 들어올 겁니다. 요 부분의 시그널이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60일 라인하고 120일 라인 여기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를 우리가 공략 포인트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싶은데 너무 일찍 서둘러서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급하다 생각하시면 6만원 아래쪽에서 양봉 보고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쪽으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놓칠 수 없는 종목이 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턴어라운드 1차 시그널은 들어왔어요. 제가 리노공업은 이게 여기가 리노공업이 1번 자리가 여기에요, 지금.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늘리고, 이거 매크로 때문에 상당히 늘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단기 낙폭이 작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매물 나와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6에서 5만 원, 이 정도 사이가 저는 아주 적절하게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갖다 진행을 했는데 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좀 5만 원 쪽으로. 그때는 쫄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린 LG노텍처럼 2분기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 바로 달려주면 좋겠죠. 자, 매수로 구간에 들어오고 나면 아직 차익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도 시그널 분명히 들어올 때 됐습니다. 무작정 달리지 않는다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게 좋다고 방송에 나올 거예요, 지금도. 아마 어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도 엄청나게 좋게 쓴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다? 4분기 실적 안 좋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가 1월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월 제가 볼 땐 중순이나 뭐 말쯤 요 정도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차익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눌리는 구간이 뭐 일주일 지나가면 1월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월 한 초중순 이 정도 상태로 기다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인데요. 연말에서 우리가 이제 리포트 해드릴 수 있는 건 당장 매수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짧게 치고 가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원전 건설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미국은 SMR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거기에 관련된 회사 글로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BHI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HI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연속 이틀 6%, 4% 상승을 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10% 정도 업사이드로 올라왔는데 뭐, 일단은 우리가 드립을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관리 잘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올라오면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눌리는 구간도 생기겠죠. 그건 차후에 일단 관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이 만약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포인트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것 중에 대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살펴볼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두산 관련돼서 구조조정 부분을 다 캔슬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어쨌든 BHI를 원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우리 현재 보유 종목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결과 또 만들어내고 또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수익 거래해 나가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장기 포트나 뉴스, 지금 최근에 연말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봄 되면 또 여행주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로 뭐 한다? 반도체 후공정, 팹리스, 이런 쪽들, CXL,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 관련돼서 또 우리가 한 달 정도는 또 열심히 또 거래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거 말고 저런 게 다 끝나고 나면 뭐가 돌아가요? 야, 디바이스에 뭐가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버브 반도체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는 현상들 이제 또 한번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다른 방송, 오늘 2부 방송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진행을 했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포인트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고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